반갑습니다. 저희 일단 3월 달에 개강하는 반 안내를 드리는데 조금 이제 약간 서칭해 보니까 아는 얼굴도 있고 해서 약간 이제 이미 경시하는 분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개강하는 수학은 확실하게 KMO는 안 했던 학생 기준으로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일단 KMO를 안 했던 학생들이 3월부터 진행을 하면은 저희 보통 영재고를 이제 8월 말, 그냥 쉽게 말해서 9월부터 영재고 종합반이 개강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이전에 이제 뭐 사실 KMO를 하는 과정과 뭐 과학도 비슷한 류의 과정을 하는 과정들이 다 이제 영재고 입시의 과정에서의 어떤 첫 단계라고 본다면 아직까지 그걸 시작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약간 조금 더 이제 좀 효율적으로 그때까지 가가지고 약간 그 갭을 줄이는 그런 어떤 공부를 하는 과정들의 반을 소개를 드리려고 일단 모셨습니다. 그냥 크게 4줄 적었는데요. 요렇게 이제 학생들을 선발할 계획이에요. 일단 확실한 거는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중등 심화하고 그리고 그 선행 쪽에 어떤 일부의 수업을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9월부터 영재고 입시를 본격적으로 할 학생들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만 확실하게 얻어갈 게 있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 단계의 선행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정확하게는 뭐 공통수학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따가 약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수업을 하는 거는 중등 심화에서 파생된 경시 수업 그리고 선행 수업을 할 건데 선행 수업은 공통수학 상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하는 단계에서 연습 문제를 풀이할 거고 수1 같은 경우는 이론도 설명을 하면서 쭉 길게 8월 말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통수학의 1회독 이상은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원래는 그냥 말로 좀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한 줄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8월까지의 커리큘럼을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라고 했는데 뭐 그냥 이것만 읽으면 그렇잖아요. 그럼 준비가 안 됐겠냐? 학원까지 등록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뭔 소리냐?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게 작년에도 했고 뭐 다른 학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몇 년 전에도 해봤고 이 여러 해 하던 반인데 실제로 2학년들은 굉장히 바쁘고 그리고 KMO 같은 경시 수업을 안 해봤다는 거는 약간 그 흐름에 약간 아직까지 생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굉장히 이제 빠르게 타이트하게 많은 과제를 많이 소화하는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학원에서 수업도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대충 하고 그냥 적당히 배우고 적당히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를 소화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이제 좀 여유 있는 자세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은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치고 세 번 놓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학원에 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얻어가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학생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실 저는 이제 이 설명회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2학년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 경시 영재고 이쪽 치고는 그래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내신 기간을 좀 많이 그냥 좀 잡아놨는데 그래서 휴관 기간을 좀 길게 잡아놨는데 이게 3월 이제 중순에 개강을 하는데 한 2주 단위다 3월 말 정도 되고 그리고 한 4월 첫 주 정도 되면은 저는 내신을 그래도 한 6주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쓱 빠져버려요. 그리고 뭐 또 갑자기 내신 학원이 여러 개가 개강이 됐기 때문에 미안한데 6주 빠지고 갔다 와서 뭐 좀 보충을 하겠다. 틈틈이 동영상 보겠다. 뭐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 또 내신이라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쓱 빠지고 이렇게 하고 쓱 빠지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젠 그냥 모르는 사람이 돼 있어요. 저희의 프로그램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이 돼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자, 저희 수업은 확실하게 타이트하고 그리고 8월까지 영재고 입시를 명확하게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학생들이 꽤 오랫동안 준비해온 과정을 압축해서 명확하게 깔끔하게 그리고 아주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압축되어서 입학 테스트 정도는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100점 만점에 50점인데 생각보다 통과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학 테스트 일단 보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서
입학 테스트 담당 팀장님이 지금 들어와도 되겠다 또는 좀 더 연습해서 6월 달에 들어와야 되겠다 아니면은 6개월 이상 정도 좀 더 다지면서 그냥 9월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저희 학원에서 아카로드 차원에서의 어떤 대안 이런 부분도 학원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희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기존 학생들이. 그 전부터 공부했던 학생들 물론 많지만 그 부분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달에 KMO 기본 이론을 시작했던 학생들이 9월, 10월에 시작을 하고 그걸 가지고 문풀 연습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심화된 이론을 2달 정도 하고 지금 KMO 파이널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이 2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KMO 파이널 3월부터 5월까지 진행을 해요. 자, 11월에 기본 이론반 개강을 했어요. 자, 11월에 기본 이론반 개강한 학생들 1월, 2월에 기본 문풀 열심히 하면서 특강으로 중급 이론 같이 했어요. 그리고 KMO 파이널 또 앞두고 있어요. 자, 1월에도 개강을 했어요. 자, 그리고 기본 이론하고 문풀 열심히 하고 중급 이론은 안 하고 KMO 파이널 진행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KMO 파이널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은 그 KMO를 성적이 좋아가지고 2차를 가게 되는 학생들은 6, 7, 8월에 저희하고 같이 2차를 하고 영재고반으로 넘어가서 9, 10, 11월에 2차를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때부터 영재고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자, 그리고 2차를 진출하지 못한 학생들, KMO 장려 이하를 받은 학생들은 이때 저희가 6, 7, 8월에 영재고 준비를 좀 시키는 거예요. 창의수학 기본하고 선행 완성을 시키고 그리고 영재고 창의수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KMO 안 했으니까 2차는 안 갈 거예요. 그죠? 3월 달에 개강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도 2차는 안 갈 거예요. 확실히. 근데 뭐 작년에는 3월에 시작해가지고 2차까지 진출한 학생, 지금 그래서 영재고반에서 공부한 학생이 한 명 있긴 있었어요. KMO 준비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못 치는 시험은 아니니까 그 학생이 있었는데 어쨌든 대부분 2차는 안 간다. 어쨌든 KMO 시험을 염두에 두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이제 뭐 9월부터 시작한 애들, 11월부터 시작한 애들 가운데 거 기준으로 할게요. 저기서 11월부터 5월까지 이제 대략 한 6개월 정도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8월까지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그게 이제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에요. 그 정도의 기간에 KMO를 보기 위해서 공부했던 내용들 사실 이제 여기서 안 적었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적어드릴까 말까 하다가 안 적었는데 네 과목이요. 정수, 기하, 대수, 조합. 자, 그러면 일단 조합은 영재고에 그대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하도 일단은 다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정수하고 대수는 사실 영재고에서 가져가는 부분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축약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를 좀 선별하고 약간 뺄 건 빼고 그리고 압축하고 이래가지고 저희 3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월까지 진행을 하면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서 KMO 파이널 기간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여기에는 충분히 들어와서 잘 적응할 수 있게 수학적인 기반을 다져놓자 라고 하는 게 저희의 반의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기 지금 KMO 파이널은 저희 주 5일이거든요. 뭐 일부 학생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 5일이고 그 전 단계 다 학원에 5시부터 와가지고 12시까지 자습해요. 여기가 원래 자습하는 공간이에요. 자, 그러면 그 정도의 시간 정도는 다 투자를 하지 못해도 최소한 그 정도의 시간 정도는 여기에서부터 3월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투자를 해줘야 그죠? 지금 나는 우리 애는 너무나도 천재라서 하면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 들어오면 너무 천재가 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어. 난 3월 전에 들어가면 우리 애가 너무 잘할 것 같아서 아직 안 들어왔어.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대부분은 그냥 조금 느리게 시작한 거잖아요. 아직까지 선행이 좀 느리게 끝나서.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여기에서 출발점이 같을 수 있다. 이 정도는 명확하게 깔고 가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똑같은 걸 한 번 더 적었는데 약간 이제 조금 꼬였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것만 보시면 3SA 입학 테스트를 통과한 학생 3SA, 3SB 이렇게 적어놨는데 3SB는 뭐냐면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6월달 정도에 받을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받는 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의 한 절반 정도를 공부한다. 그래서 9월달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방학 특강까지 해서 굉장히 빡빡하게 돌려가지고 한 반 채울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일단 수업은 화요일, 목요일 5시 50분부터 10시까지 저희 지금 경시반 수업 진행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2시간씩 120분씩 두 타임인데 매시간 100분씩 수업을 하고 20분은 계속해서 배운 거를 누적해서 테스트를 하는 누적 테스트 과정이 진행될 거고 성적표는 매주 발송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상담도 자주 이루어질 거고. 자, 그리고 저기 저거 하나를 안 바꿨는데 저희 개강은 3월 18일이 아니라 3월 11일이에요. 그래서 4주 더하기 4주가 아니라 5주 더하기 4주. 자, 이렇게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3월 18일 개강 아니고요. 3월 11일 개강입니다. 자, 5주 더하기 4주. 그리고 거기에서 창의수학 연습을 쭉 진행을 한다. 자, 그래서 5주 더하기 4주 해가지고 경시 기본 이론 및 연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 그대로 가져가고요. 기하 그대로 가져가고 정수하고 대수는 추격한다. 자, 그리고 선행 연습 계속 이어져 가고, 그리고 그 뒤에 6월 이후에는 창의수학 기본적인 내용들 연습하면서 9월에 들어오는 학생들하고 좀 어떤 시작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적어봤어요. 저기도 아까 제 수정을 다 한 건데 조금 좀 빠진 것 같아요. 저기 3월 18일 아니고 3월 11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5주 동안 경시 이론 및 선행 연습, 과목별로 이론 연습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아까 길게 잡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진짜 길게 잡은 거예요. 사실상 3주를 잡은 거고, 여기 15일부터 5월 1일까지 하면 2주 정도지만 저기 4월 10일부터 그냥 이제 4월 11일부터 수업이 끝나니까 거의 중간고사 기간은 한 3주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이외에는 뭐 중간고사가 아주 특이한 학교를 제외하면 중간고사로 뭐 좀 더 빠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나는 이번 중간고사 진짜 잘 봐야 되니까 그거 한 달 정도 빠져야 되겠다 이러면 지금 이번 우리 반에는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 단계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학생들을 위해서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후반부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어져 가는 부분이고, 과목별 이론 및 선행심화 이쪽 이어져 갈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부터 8월까지 창의수학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9월부터는 여기 이제 저희의 이제 과정은 여기까지고 9월부터는 영재고반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런 정도의 과정인데 주 2일밖에 안 하기 때문에 주 2일에 뭐 주말에 해야 되는 과제라든지 뭐 수업의 타이트함이라든지 복습의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꽤 많을 거다. 그거는 분명하게 각오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 경시 이론 처음에 4주 정도.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한 3주 정도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처음에 4주는 경시 이론들 중에서 좀 많은 것이 나오기는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힘들게 버텨준다면 여기에서는 그냥 거기에서 좀 익숙해져 가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냥 이제 약간 경시 문제 정도를 좀 다루는 학생, 이 정도가 이제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연습하고 영적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KMO를 아직까지 진행해보지 않은 학생들, 만약에 적당히 진행을 했는데 뭔가 안 한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이 좀 뭔가 자신이 없어서 지금 한번 이 설명을 와봤다 싶은 어머니들은 이 시험 치기 전에 일단 먼저 학원하고 상담을 먼저 한번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몇 분 보이는데 왜 오셨는지, 일단 수학 입장에서는 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신 분이 좀 계세요. 그분들은 일단 오늘은 저하고는 뭐 전혀 안 배워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요 정도 있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제 저희 조합 같은 경우는 뭐 쭉 대표적인 단원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기하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뭐 조금 특이한 것들이 있지만요. 자, 지금 저희 2학년 2학기 때나 3학년 2학기 때 대부분 하는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나중에
확통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공통수학에서는 상으로 들어갔는데 경우의 수, 순열조합, 원순열, 점화식이 활용 이런 부분들은 예, 뭐 그냥 이제 단원별로 봐서는 굉장히 익숙한데 여기에서 심화적인 이론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넘어가는 어떤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거다. 좀 힘들 거다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본 거는 그 전 단계 지금 저희가 이제 중등이니까 중등에서 배웠던 단계들 어떤 부분하고 연관이 있나 이런 정도로 이제 적어놓은 거고 좀 크게 적어놓은 건 그만큼 이제 연관성이 높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심화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는 수어는 제일 중요한 단원 뭐 사실 뭐 보통 지수록을 먼저 하는데 저희 제일 중요한 단원이 제일 연관성이 높은 단원인 수열부터 나갈 거예요. 그래서 수열 자세하게 나가면서 약간 숙제로는 공통수학의 다항식의 연산과 방정식 부등식은 계속 확인 작업을 거칠 거예요. 즉 한마디로 수원 같은 경우는 선행을 나간다는 개념도 있고요. 분명히. 그리고 이 공통수학 같은 경우는 뭐 한 건 알아요. 분명히 그걸 이제 저희가 전제 조건으로 잡았기 때문에 왜 한 걸 또 하냐가 아니고요. 보통 했던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영재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영재구 수학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다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계속 다져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사실 여기 그 중등 영재고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중등의 전 범위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럼 중등의 전 범위를 대상으로 하면은 대수도 들어있고 아주 일부에 뭐 약수배수 같이 뭐 나누어 떨어진 같이 점수도 들어있지만 대부분 다 그냥 대수하고 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대수하고 기하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 초반부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 그러면은 약간 응용된 게, 중등에서 약간 응용된 게 사실 뭐, 방정식에서 약간 응용된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 여기 있겠지. 뭐, 여기 공통수학, 예, 상에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선행과 비슷한 유의 문제들이 종종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나와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연습하고 들어가자. 8월까지. 이게 저희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수업을 하고 그 수업 내용은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그리고 잘 관리해서 진행하겠다. 그리고 딱 한 반만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저희 말씀드리고요. 저희 사실 개강,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개강은 3월 11일이고요. 입학 테스트는 3월 9일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저희가 반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고 반을 이제 큰 인원으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일찍 시험을 보고 입반을 확정 지어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입반 테스트는 공통수학과 그 다음에 중등심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시간 잡아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저희 이제 입반해서 진행이 되면 그날 이제 처음 개강하는 당일에 간담회를 해요. 그래서 밤에 그냥 학생들 자습하고 있을 때 모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관리와 이런 성적표가 나갈 거고 이런 성적표를 받았을 때 이런 점수면 절망하셔라. 이런 점수면 희망을 가지셔라. 이런 말씀을 담임 선생님이 아마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담하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크로드 영재과학부 팀장 박남쿨입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과학 공부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이 아카로드가 어떻게 해줄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학 공부의 방향을 잡는데 저희가 포커싱을 두는 건 당연히 대학 입시겠죠. 결과적으로 저는 매년 200명 이상의 학생을 만나고 영재학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도 만나요. 근데 그 친구들도 항상 하는 말은 대학은 갈 거다. 대학은 잘 가고 싶다. 거든요. 지금 당장 공부하기 싫어도 대학은 잘 가고 싶은 게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당연히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실 거고 그러니까 대치동에 오셨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건 대입 개편안인데 일단 크게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됐죠.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되면서 문과 학생들도 과학을 봐야 하고 이과 학생들도 사회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선택 과목이 왜 폐지가 됐냐? 실제로 질문이 왔을 때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점수 우블리가 나타나고 심지어 물리는 1%가 안 된대요. 물리학 2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1%가 안 되고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수학에서 센 같은 타이틀이 고등과학에서는 자이스토리예요. 근데 자이스토리조차 물리학 2는 없습니다. 지구과학 2는 있는데 물리학 2는 없을 정도로 선택자가 적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택과목이 폐지됐을 때 수능이라는 건 당연히 변별력을 유지하겠죠. 그럼 그 변별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아이들이 싫어하는 과목, 즉 물리에서 나타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당연히 저희는 미리 준비를 할 거니까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머님들이 또 이제 신경 쓰시는 게 내신이 5등급제가 됐다. 5등급제가 되면 상대적으로 일반고가 더 좋은 거 아니냐, 혹은 영재학교가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결국 같아요. 일반고도 절대평가를 병기하고요. 상대평가도 맞지만 절대평가도 병기하고, 학교에서 학교 이름을 가리고 원서를 넣는다고 하지만, 고등학교 이름을 가린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배우는 거에 따라서 이미 보기만 해도 학교 이름만 없어도 아, 여기 어디구나, 여기 영재학교구나를 대학에서조차 다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교 생기부는. 그래서 저희는 내신 5등급제에서 사실 여기 어머님들은 당연히 1등급을 바라시겠죠. 근데 1등급이 나오는 학생도 있고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저는 아카로드 오기 전에, 제가 5년 전에 아카로드에 와서 영재반을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 고등부 수학에 있었어요. 고등부 수학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뭘까요? 중학교에선 잘했는데, 중학교까지는 진짜 잘했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애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왜 이럴까요? 사춘기일까요? 근데 항상 저는 역으로 질문을 하죠. 중학교에서 잘했다의 기준이 혹시 A냐? 중학교에서 잘했다의 기준이 A라고 하면, 지금 고등학교 개정 전에는 A를 받던 학생들이 4등급까지 포함됩니다. 제 동생이 작년까지 이제 중등 수학에서 교사로 일을 했는데 지침이 내려온대요. A를 받는 학생이 35%가 되게 출제를 하거라. 실제로 재작년에 이제 모 중학교에서 A 받은 비율이 굉장히 적어서 재시험을 치른 경우도 있어요. 해서 중학교 때 A를 받았다고 해서 고등학교에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레벨링이 된다. 그러면 A를 받다가 1, 2등급까지는 오케이인데 A를 받다가 3, 4등급을 받으면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못해졌다라고 착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그 정도 라인이었는데 어머님들이 착각을 하시고, 그럼 지금에서는 2등급을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1등급을 노리셔야 합니다. 1등급을 노리기 위해서 저희가 포커싱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중학교까지는 머리로 해결이 가능해요. 정말 교육 과정이 잘 쌓여 있는 게, 아이들이 중학생은 앉아있지 못하지, 중학생은 그냥 이해하는 정도만 판단하자라고 해서 머리로 해결이 가능하게 출제를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절대적인 양이 달라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하고요. 일례로 지금 올해 진선여중 학생들이 사회가 80페이지였대요. 기말고사 그 범위가 사회가 80페이지라고 찡찡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80페이지를 안 믿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실제 80페이지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교과서에 그림이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 알록달록 그림이 있고 캐릭터 있고, 그리고 글씨 포인트도 12포인트가 넘어요. 근데 고등학교부터는 사회뿐만이 아니라 수학에서도 과학에서도 선생님들이 내신 직전에 알려주는 프린트가 요약본이 40페이지입니다. 한 과목당. 그리고 포인트가 다 10포인트예요. 절대적인 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포커싱은 아이들이 본인이 할 수 없는, 본인에게 부담이 되는 양이 됐을 때, 주어졌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를 준비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준비의 방향은 당연히 내신 변화인데, 내신이 논서 수량 평가를 확대하고 창의력, 문제 해결력을 보겠다라고 하죠. 그러면 논서 수량 평가는 미리 준비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 다음에 심화된 내용, 그러면 선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수능이 통합과학까지만 보는데 물음불터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과정과 결과가 대학에서 평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일례로 지금 제가 재작년에 외대부고 학생, 문과 학생한테 이제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AP 물리 선행을, 일반 물리 선행을 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외대부고인데, 문과인데 다른 친구들보다 내신 생기부를 조금 더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물리학 2를 배운다는 겁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그런 모든 게 대학
과정에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해요. 그러면 28학년도부터 서울대가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22학년도부터 서울과고가, 즉 서울영재학교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공통적인 표현이 뭐냐면 창의적 문제 해결력, 융합적 사고력, 이런 표현들이 이제 저희가 가장 포커싱을 두고 준비를 시키는 거고, 수학은 선행이 아닐 수 있죠. 영대비가 수학은 선행이 아닐 수 있지만 과학은 90% 이상이 선행 내용이에요. 중등의 심화가 고등이라는 건 뭐 어머님들도 당연히 아시고 부원장님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는 준비를 미리 할 겁니다. 이 표현들이 되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고력이라는 건 이제 사전적으로 생각하고 공리하는 힘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 낯선 유형의 문제예요. 특히 이과 아이들이 문제가 5줄 이상 가면 틀려요. 정말 100명 중에 3명 이하가 문제를 잘 읽습니다. 문제를 잘 읽는 것만으로도 점수가 올라요. 왜? 저희가 만나는 문제는 이제 낯설어요. 중학교까지 되게 친절해요. 이거 3이고 이거 4니까 피타고라스 하면 5야. 5 구하렴. 고등학교부터는 하나도 직접적인 힌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문제에 숨어 있는 걸 본인이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결과로 내가 결과를 낼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미리 생각을 하고, 그런 연습이 본인에게 낯선 문제, 본인이 하지 못하는 게 주어졌을 때 연습을 통해서 공부 방법이 체화, 그리고 사고의 틀 확장이 필요합니다. 사고의 틀 확장이라는 건 물리 문제를 풀 때 수학적 풀이를 접근시킨다던가, 혹은 화학 문제를 풀 때 물리적 솔루션을 제시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빠를수록 좋습니다. 학생들이 생각이 굳어지기 전에 미리 할수록 좋아요. 제가 아까 고등부 수학을 하다 영재학교로 넘어온 계기를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고등부 수학을 하면 아이들은 정말 중3부터 이제 고등 선행을 배우고 보통 수원, 수투까지 하는데 6개월을 잡았습니다. 근데 영재학교를 준비했던 학생이라고 하고 정말 다른 애들이 6개월 걸리는 걸 2달 만에 하는 걸 봤어요. 2달 만에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건 아이가 선행을 하지 않았는데 영대비 1년 동안 공부 방법을 배워온 거예요. 내가 문제를 어떤 초점으로 봐야 하고 어떻게 풀이 과정을 써야 하는지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선행을 2달 만에 끊고 당연히 서울대에 합격했고 지금 군대를 가셨지만, 그런 친구를 보고 제가 영재학교를 처음 알게 됐어요. 와, 중학생인데 이럴 수도 있구나. 중학생인데 이렇게 공부를 할 줄 아는 아이들도 있구나 라고 해서 대치동에 와봤더니 그런 애들이 모여 있어요. 당연히 그런 애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더라도 주변 분위기를 타서 그렇게 하게 되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래서 이런 준비는 당연히 빠를수록 좋고,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학벌인 영재학교가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의성, 영재성, 되게 모호한 표현이고 어머님들이 이 표현을 많이 하세요. 제가 작년에 프리 A반을 똑같이 진행을 했고 그 반에는 20명 정도의 학생이 있었는데 10명 정도의 어머님이 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다만 아이가 앉아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님들 이런 표현을 하시면 사실 모호하잖아요. 저는 사실 우리 만나는 아이들보다 수학도 잘하고 뭐 화학도 잘하고, 저는 과목이 물리인데 화학도 잘하고 지구과학도 잘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저한테 영재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진 않죠. 영재라는 건 또래 아이들보다 빠르고 우수한 학생들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대 지역 편중이 굉장히 심하고요. 합격생. 영재학교 합격생 중에 서울 경기 출신이 평균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수도권 학생을 좋아한다, 혹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 당연히 후자겠죠. 당연히 후자고, 일례로 이제 저희 학생들 중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즉 6월 말인데 내신 2차가 이제 저희가 7월 초 혹은 7월 둘째 주 일요일에 봐요. 그러니까 영재 입시 직전에 했던 학생의 대화입니다. 이 학생은 이 내신을 맞췄고, 근데 쌤이라면 어떻게 풀 거냐라고 질문이 오길래 제가 이제 풀이를 써서 주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저도 이렇게 풀었는데 라고 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풀었는데
중등만 배운 애가 조금 다르게 풀었더니 본인의 풀이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의 풀이가 또 좋은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어요. 이 학생은 여학생이었고 그래서 2차를 보고 나서도 멘탈적으로 불안해서 3차 준비를 한 3주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합격을 했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선생님과 풀이가 같다라는 건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우수하다라는 거고 그걸 판단해서 뽑아가는 게 영재학교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합격을 했고 현재 한과영에서 2학년 올라가는 친구예요. 이런 식으로 미리 배우면 또래 친구들과 풀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논서술력 훈련은 정말 탤런트의 영역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100명 중에 3명. 근데 아니라면 저희가 아직 9월 영재반이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책을 많이 읽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이라고 하면 정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책이어도 돼요. 아이들이 글을 읽는 연습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험이라고 썼지만 경험은 보통 이제 저는 과학이다 보니까 과학 경험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비추천을 드리는 건 영재원. 영재원이 이제 주말마다 너무 많이 불러가셔서 그리고 영재원에서 경험적인 것도 너무 좋은데 2학년은 영재원까지 커버하기엔 너무 바빠요. 2학년은 영재원까지 커버하기엔 너무 바빠서 1학년 이하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영재원 당연히 괜찮고 독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글씨 연습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할 수 있는 준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수능에서 예시문항이 나왔어요. 통합과학을 이렇게 출제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취지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향성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냐? 그걸 우리가 평가하겠다. 근데 이 문제를 보자마자 저희 영재 기출문제, 오른쪽이 영재 기출문제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이미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걸 하고 있는 친구들이 어린 나이라는 거죠. 왼쪽은 고3 대상이고요. 오른쪽은 현재 중3 대상인 거예요. 당연히 미리 준비를 할수록 아이들의 판단도 그렇고 문제를 보는 눈도 그렇고 훨씬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학생이 가지는 이점은 굉장히 많을 텐데 당장 어머님들에게 중요한 건 과학이 선행이 맞냐? 실제로 이 친구는 대구과학고 3차까지 갔다가 여학생인데 정말 운이 안 좋게 대구과학고는 3차가 이제 조별활동이에요. 조별활동에서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조가 다 남자인 거고 조 친구들이 되게 목소리가 강했대요. 그래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 조가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너무 아쉽게 3차에서 떨어지는 케이스예요. 근데 그 친구는 당연히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당연히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건 어머님들이 굳이 영재학교를 가야 되냐, 영재 준비를 해야 되냐라는 걸 여쭤보셨을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영재 준비를 미리 하면 고등학교에서 대입을 준비하는 걸 미리 하는 것과 같다. 빠를수록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저희가 아카로드에서 신경 쓰는 초점을 어디다 두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2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만나요. 당연히 학부모님도 그 정도 만나고 제가 작년 이제 9월 달부터 저희는 분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9월 넘어가면 이전 작년 학생들 어머님들에게 어머님들의 이제 소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저장된 학부모님들의 번호가 120분이시더라고요. 한두 번 통화로는 제가 저장을 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대화가 오가는 학부모님들이 120분 정도 계시고 그러면 당연히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많은 학생들을 만나는 거고요. 이런 학생들의 공통점은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들리실 것 같은데 메타인지가 뭐냐면 본인이 특정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판단할 수 있냐입니다.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은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게 물리는 꽤나 많이 배워온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항상 나 이거 알아요. 나 이거 알아서 이거 재미없어. 다음 수업 넘어가고 싶어요. 해서 테스트를 봅니다. 테스트를 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점수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들었던 걸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포커싱을 두는 아는 건, 영대비해서 아는 거라고 하는 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설명을 하려면 스스로 재구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걸 말을 하려면 정리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저희가 준비하는 서술형 테스트가, 제가 지금 아이들이, 영재 아이들이 딱 서술형 연습을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서술형이라는 표현은 내가 알고 있는 걸 정리해서 채점자를 이해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선행이 메타인지입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되게 메타인지를 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뭐 여기까지는 이해했고 여기부터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메타인지는 3학년조차, 입시 직전인 학생들조차 절반이 안 돼요. 메타인지가 되면 그 학생들의 결과가 대부분 좋습니다. 물론 운도 따르긴 하지만 메타인지라는 건 되게 어려운 거고 1년의 과정, 1년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포커싱을 두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영재 대개강 설명회 때 하는 표현인데, 풀이변을 근거를 학습해야 해요. 아이들은 내 풀이와 선생님 풀이가 달라도 답이 맞으면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희는 문제마다 적합한 풀이라는 게 있어요. 적합한 풀이를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풀이의 방향성을 숙지해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아직 저희가 아닌데 물화생들을 다 배우는 친구들 이제 9월부터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내용인데, 이걸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의 간결화가 돼야 돼요. 정말 답은 깔끔하게 쓸 수 있는데 풀이 과정이 막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그걸 종합하면 하나의 풀이가 되는데 그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 포커싱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선수입니다. 고등과정의 선행이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배우는 걸 고등학교 내용을 이해해서 문제를 그냥 암기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현재는 지금 저희 아이들이 지구과학에서 적색편이라는 걸 배우고 있어요. 별이 멀어지면 붉은 빛을 띈다. 근데 물리 선행에서, 고등 물리에서 상대적인 운동으로 인해서 진동수가 변한다는 걸 배우거든요. 그걸 배우는 친구들은 적색편 당연히 붉은 빛을 띠는구나. 그럼 가까워지면 파란색이 되겠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런 부분을 이점으로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영재 정규반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되게 케이스가 달라요. 학생들마다. 저는 제 동생이랑 성향이 아주 다르거든요. 저는 어머님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콘센트에 젓가락 꽂으면 안 돼. 그러면 너 위험해. 근데 저희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세요. 한번 해봐. 한번 꽂아봐. 라고 하면 저는 안 꽂는 학생이었고, 아이였고, 제 동생은 실제로 꽂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게 3살 때였는데 8살까지 손에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엄마 아래서 이렇게 아들 둘이 다를 수 있는데, 당연히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으면 학생들 사이에서도 갭이 크겠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기준으로 저는 어머님들께 첫 수업을 하면 항상 어머님들께 여쭤봅니다. 아이가 열심히 안 하거나 소란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시냐. 제가 제시하는 선택지는 3가지거든요. 1번 딱밤, 2번 귀가, 3번 교무실에서 밴드 시청. 그럼 어머님들마다 또 다 달라요. 혹은 저는 아이들을 3번의 기회를 줘요. 경고와 2번째 경고와 3번째는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릴 거야. 근데 이 3번째를 통해서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어떤 어머님은 왜 첫 번째부터 얘기를 안 했냐 라고 하시는 어머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여쭤보고 어머님들의 성향에 맞춰서 해드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조금 차가운,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적인 문자가 갈 거예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 이 중에 1, 2, 3번 골라주시고 혹시 없으면 추가로 써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그거에 맞춰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은, 물리는 이제 중급 과정을 볼 겁니다. 중급 과정을 대비하는 교재와 같아요. 그 이유가 중급, 물리대회 중급이 중등과학 플러스 통합과학이거든요. 그러면 딱 저희 아이들이 보는 수능 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재학교를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수업을 듣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물리대회 중급을 기준으로 포커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브로셔에 있습니다. 브로셔 4페이지에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는 그래도 아무래도 좀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급 대비로 크게 스텝 1, 2, 3가 있는데 스텝 3에 어머님들은 안 계시다고 이제 제가 추정하고 스텝 1, 2에 대해서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텝 1은 말 그대로 중등 과정 혹은 물원물투 한 번 들었던 친구들, 저희가 이제 프리 A반 물리에서 진행할 교재가 이거고요. 그리고 스텝 2는 이제 저희가 시험을 봤을 때 당연히 잘하는 아이들이 있겠죠. 한 번 들었든 두 번 들었든 잘하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대상으로는 이제 물리대회 대비반이라고 해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당연히 물리는 많이 배운 학생과 덜 배운 학생의 갭이 크기 때문에 레벨링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 3월부터 시작하는 8월까지의 과정이에요. 일단 중간고사 휴강은 3주가 될 거고, 아까 부원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 이제 옥정중이 5월 한참 후에 봐서 다른 아이들보다 2번을 더 쉬어야 했거든요. 올해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2학년들은 항상 중간고사를 3주 줍니다.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는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4월 7일과 4월 28일은 동해차 수업이다. 아이가 이때 수업이 끝나면 뭐 14일부터 빠지고 5월 5일부터 오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내신 준비 기간에 내신에 올인을 해도 돼요. 다만 안 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학원 스케줄보다 내가 2번 더 빠지고 싶다. 2번 더 빠지고 싶으면 빠져도 돼요. 대신 열심히 할 거면 빠져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혹시 빠지더라도 이전 수업을 듣고 와야 합니다. 물리는 한 번 듣는다고 이해되는 수업이 아니거든요. 계속 연계가 될 거고, 이 시기는 저희가 4번, 5번 수업을 한 이후에 딱 휴강이기 때문에 정말 이어지는 내용 중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학원 스케줄에 맞춰주시고, 휘문중 같은 경우는 내신 학원이 되게 일찍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내신 학원을 보내주시되 꼭 밴드를 빠진 수업을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는 이제 2학년에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써보시는 케이스가 꽤 있죠. 원서 접수는 이제 자소서가 이제 큰 이슈일 텐데, 이제 제가 작년 5월에 어머님들께 이제 보낸 내용입니다. 자소서 작성하실 때 어떤 부분 신경 써주세요. 당연히 앞으로도 올해도 당연히 보내드릴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 이것도 하고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뭐도 하고 일반 물리도 하고 잘하면 엄청 해요. 근데 소재는 한두 개여야 합니다. 글자 수가 제한이 있고, 그 중에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 포커싱을 두냐, 이 경험을 통해서 변화된 본인의 모습. 영재학교 자소서 질문은 한 줄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한 줄도 안 읽어요. 그냥 내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 일반 물리도 했지롱. 막 이런 식으로 다 써놓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안내를 드리겠지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굳이 9월에 합류하는 친구들보다 먼저 6개월 먼저 고생을 해서 얻어지는 게 뭐냐. 이제 이 친구는 1월부터 했던 학생이고, 작년에 1월부터 했던 학생이고, 정말 많이 힘들어했던 학생인데, 어머니께서 이제 표현하신 게 이제 라포거든요. 라포라고 하면 정말 신뢰관계예요. 제가 되게 많은 학생을 만나는데 제가 착각한 게 뭐냐면, 나한테 예쁜 학생은 집에서 엄마한테도 예쁘겠지? 라고 했는데 정말 집에서 왕자님처럼 사시더라고요. 그냥 저희한테 되게 깍듯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해요. 뭐 좀 죄송한데 프린트 좀 주실 수 있나요? 하는데 집에 가서 바로 가방을 던져버린대요. 그런 아이들, 집에서의 모습과 학원에서의 모습이 다를 때 저희는 결과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줘야 하고, 그럼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조금 더 믿어요. 엄마 말은 잘 안 듣는 아이잖아요. 중2, 중3이.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저희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어머님들이 부탁하시는 걸 저희 입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학원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영재반 9월, 10월에 딱 들어와서 10월쯤에 나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9월에 들어와서 10월에 나가는 학생의 불평이 뭐였냐면, 선생님이 저 아이를 편애한대요. 어떤 아이를 편애한대. 그래서 그 이유를 여쭤봤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아이한테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봤더니
본인은 교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넝쿨쌤과 친한 애들은 이미 교무실에 들어가서 말을 건다. 근데 문제는 저희는 교무실 출입을 금지하지 않거든요. 본인이 내가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뭐 질문을 하고 싶은데 못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걸 우리한테 액션을 취해야 저희가 알 거잖아요. 그 정도로 2달 정도가 되더라도 아이들이 아직 적응 기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들어와서 선생님들 만나고 조금 더 친해지고 라고 이제 저희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 아이들이 조금 더 결과가 좋죠. 이 부분은 이제 개각 일정인데 브로셔 13 마지막 페이지에 넣어놨습니다. 과학 브로셔 마지막 페이지에 넣어놨고 물리가 1시부터 5시까지고요. 화학이 5시 50분부터 10시까지입니다. 당연히 물리를 화학을 다 들으시면 너무 좋은데 스케줄상 그게 안 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개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 저희가 여기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고등 물리화학에는 클리닉이 필요합니다. 중등까지는 머리로 해결이 돼요. 근데 고등부터는 클리닉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12시까지 남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리만 들으면 클리닉을 위해서 10시까지 남아있을 필요는 없죠. 근데 화학까지 듣게 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클리닉을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유가 고등부터는 머리로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마다 본인만의 질문이 있고 수업 시간에 질문을 다 하면 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아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클리닉을 가급적이면 참여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혹은 뭐 물리 듣고 다른 학원이 있어서 물리 여기 화학 못 들어. 그리고 끝나고 10시, 11시, 12시에 와서 질문해도 됩니다. 저희는 어차피 영재반 때문에 1시까지 남아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언제든 혹은 카톡으로 질문해도 돼요. 실제로 카톡으로 질문하는 학생들도 많고 저는 매 첫 수업에 아이들한테 연락처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든 본인의 질문, 나한테 필요한 질문을 해결을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관리에 대한 얘기인데 학원 친구 어플 뭐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가 이제 매 수업 어떻게 진도 나갔고 과제 어떻게 나가고 뭐 아이의 성취도가 어떻다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 수업을 촬영을 하죠. 근데 매 수업을 촬영을 할 때 정말 피치 못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듣지만 그게 아니면 가급적이면 현장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이 3월에서 8월까지의 기간은 학생의 수업 태도를 잡는 것도 목적이 있거든요. 아이가 매 수업을 밴드로만 들으면 본인의 취사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 아는 것 같은데 잠깐 노래 좀 들을까? 나 아는 것 같은데 잠깐 게임 좀 할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취사 선택을 하는데 아이들은 앉아있는 것도 연습이에요. 실제로 시험을 보는 것도 연습입니다. 근데 너무 싫어하죠. 왜? 지루하니까. 시험을 보는데 내가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 그럼 지루해요. 저희가 지금 원래 화요일이었다가 목요일로 바뀐 이유가 영재반 애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바뀐 건데 그 아이들조차 앞으로 모의고사를 10번 더 봅니다. 시험도 경험이고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야 해서 이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수업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보내주시고 저희도 아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제 테스트는 이제 물리에 대해서는 개념 확인 정말 아이가 복습을 했는지 외웠는지 판단하는 유형과 실제로 수업에서 다룬 문제 이론에 대해서 다른 유형으로 그래서 보통 실력 확인 문제는 점수가 안 나오는 케이스가 꽤 있어요. 아이가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데 개념 문제는 다 맞추는데 실력 확인 문제가 판단이 안 된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인지인 겁니다. 내가 이 문제 여기까지는 알아. 근데 왜 이걸 못하지? 라고 판단을 해서 스스로 이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친구가 있고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90%가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알려주는데 이것조차 클리닉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클리닉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했고요. 혹시 이제 영재반이던가 혹은 물리, 제가 화학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혹시 물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앞에 서 있을 테니까 끝나고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